황황 두 선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조와 황희찬 선수인데 먼저 황희찬 선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황희찬 선수 지난 주말 결장을 했습니다. 네, 29일 열렸던 EPL 14라운드 브렌트퍼드와 경기에서 아예 뛰지를 못했고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제 끝까지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울버햄튼 이날 근데 교체 카드 되게 소극적으로 사용했어요. 두 장을 썼는데 그중 한 장은 전반에 이제 미드필더 주앙 무티뉴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한 장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장을 썼는데 그게 이제 공격수 한 장을 교체를 했는데 그게 이제 황희찬 선수가 아니라 곤살로 게드스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황희찬 선수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은 굉장히 주전 경쟁을 힘겹게 해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경쟁자들 영입이 많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 10경기에서 지금 선발이 2경기밖에 안 되네요. 근데 지금까지 총 13경기를 했는데 울버햄턴이 그중 3경기를 빠졌고요. 네. 그 10경기 나온 거는 뭐 숫자는 많다고 볼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은 2경기밖에 안 됐고 이게 지난 시즌에는 총 리그 30경기를 뛰었는데 그중 이제 20경기에 선발을 뛰었거든요. 그리고 30경기 중에서도 조금 늦게 합류한 것도 있었고 그중에 부상으로 빠진 경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경기에서 주전급으로 기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 시즌에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울버햄튼 자체는 이달 초에 이제 감독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네, 라즈 감독이 경질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어느 감독이 올까 그래서 뭐 세비야에 있던 로페테기 감독 이야기도 나왔었고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뭐 잘 안 풀렸는지 데이비스 감독 대행을 이제 쭉 일단은 이어가기로 했고요. 근데 이제 데이비스 감독 대행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도 황희찬의 입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데이비스 감독 대행이 좀 아다마 트라우레를 좀 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포덴세, 코스타, 트라우레 이 세 명 체제를 계속 선호를 하고 있고요. 최근 4경기 동안 이렇게 세 선수가 공격진으로 선발 출장하고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조 선수도 주말 경기에서 결장을 했네요. 네, 어젯밤에 열렸던 경기였는데 라미아전에 결장했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이제 선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어시스트까지 기록했는데 황의조 선수는 아예 이제 명단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9라운드 이전 경기에서도 명단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2경기 연속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최근 입지가 굉장히 급격하게 좁아지는 중인 것 같아요. 사실 합류하자마자는 굉장히 기회를 좀 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뭐 코르베란 감독 체제에서 합류를 했고 그래서 초반에 선발로도 이제 기용을 받으면서 10경기를 뛰었는데 아직까지 마수거리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감독도 이제 미첼 감독으로 바뀌면서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4라운드 볼로스전 이후 6경기째 선발 출전은 없네요. 네, 그리고 총 뭐 4경기 결장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뭐 2경기에 교체 투입이 됐는데 총 소화 시간이 17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리그만 따졌을 때. 네, 최근 이렇게 두 선수 모두 출전 기회 자체를 잡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월드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표팀의 주축 공격진의 컨디션이 좀 우려가 됩니다. 네. 현재 우리 대표팀의 강점이라고 하면 공격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기록상으로도 최근 1년 동안 19경기에서 39골을 넣었거든요. 매 경기 2골 이상씩 넣고 있고 그 주축이 이제 유럽파인데 뭐 손흥민 선수, 황의조 선수, 황희찬 선수가 아무래도 주전 멤버라고 할 수 있겠죠. 최종 예선 때부터 꾸준히 주전으로 나왔고 근데 이 선수들이 사실 다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황희찬, 황의조 선수 외에도 손흥민 선수도 조금 올 시즌에는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진 모습이죠. 리그 13경기에 나와서 3득점, 그것도 한 경기에서만 해트트릭을 몰아쳤기 때문에 12경기엔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세 선수 모두 지난 시즌에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즌에 최종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선수들이 다 폼이 좋았었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득점왕을 차지했고 황의조 선수도 뭐 부침은 있었지만 어쨌든 프랑스 리그왕에서 그것도 강등권 팀에서 2시즌 연속 2자릿수 골을 넣었었고요. 황희찬 선수는 뭐 울버햄턴으로 임대 가자마자 6경기에서 4골을 몰아쳤고 완전 이적까지 성공하면서 이게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역대 데뷔 시즌 최다골이거든요. 손흥민 선수 첫 시즌보다도 많이 넣었었던 기록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선수 모두 나름대로 활약을 했고 그 기반으로 우리 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사실 월드컵을 앞두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황희찬 선수 얘기를 먼저 해보면 2주가 남았는데 보면 브렌트퍼드전 후반에 추가 시간에 이제 우리의 코스타가 또 사고를 쳤네요. 코스타 했다.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황희찬 선수가 뭐 앞으로 이제 월드컵까지 2주 동안 전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코스타 선수가 퇴장을 당했거든요. 네. 상대 센터백 벤미를 박치기로 붙여서. 그래서 이제 퇴장을 당해서 당분간 이제 결장을 하게 돼서 이게 황희찬 선수에게는 뭐 월드컵을 앞두고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 경기를 결장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주심이 직접 영상을 확인해서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거든요. 네. VAR을 통해서. 그래서 뭐 징계가 감소되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월드컵까지 남은 세 경기를 코스타가 모두 나올 수 없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 보면 이제 황희찬 선수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다른 공격수들도 뛰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 주포라고 하면 라울 히메네스 선수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히메네스 선수도 지금 이제 사타구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사샤 칼라이지치 뭐 아시다시피 십자인대 부상으로 첫 경기부터 이제 큰 부상을 당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중앙 공격수 자리가 없어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코스타 선수를 데려온 거였는데 그마저도 이제 박치기로 퇴장을 당하면서 아예 스트라이커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울버햄턴이란 팀 입장에서는 주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톱 공격수들이 지금 모두 퇴장, 징계나 부상으로 뛸 수 없는 건데 그렇다면 황희찬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게드스 선수를 가짜 구본으로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뭐 황희찬 선수에게 기회가 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는 것이 뭐 일단 1, 2라운드 때 뭐 히메네스 선수가 부상이었고 칼라이지치나 코스타가 합류하기 전에 그때 중앙 공격수가 비었을 때 황희찬 선수가 이 자리에서 뛰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때 뭐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적도 있었고 개막전에서 그리고 이제 최근 교체 투입이 황희찬 선수가 계속 교체로 들어가고 있는데 모두 코스타 대신 들어갔어요. 디에고 코스타. 네. 그 자리를 이제 코스타 선수 다음으로 황희찬을 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데이비스 감독 대행이 당장 누구를 활용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으나 그 자리가 황희찬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팀 득점 최근 7경기 3골이네요. 네, 경기당 0.5골도 안 됩니다. 그리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공격수가 넣은 골이 아다마 트라오레가 넣은 골 한 골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머지 두 골은 이제 후벤 네베스가 중거리볼에 지난 경기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식으로 넣은 거였는데 어차피 다른 공격수들도 다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게드스라든지 포덴스라든지 네투 선수는 뭐 부상이고 뭐 트라우레도 사실 한 골을 넣었다고는 하지만 뭐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고 황희찬 선수가 그래서 이번 기회를 받고 월드컵 9월 A매치 기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월드컵 앞서서 폼도 끌어올리고 그리고 팀 내에서도 입지를 다시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2주 정도 남았고 경기가 한 3경기 정도 남았는데 황희찬 선수의 좋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의조 선수 얘기도 해보겠는데 황의조는 조금 더 이제 전망이 좀 흐려요. 그렇죠.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감독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미첼 감독 체제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 완전히 밀려난 느낌이 들어요. 뭐 그래서 사실 뭐 아니라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무슨 2군으로 강등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최근에 이제 세드릭 바캄부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뭐 9월 A 그 선수 등록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영입이 됐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은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선수들이 이제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면서 황희찬 선수가 그 대신에 이제 유로파리그에서는 꾸준히 선발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자리가 밀렸습니다. 이번 지난 주중 경기였던 5차전 프라이부르크전에서 교체로 들어갔거든요. 네. 자, 지금 경쟁자들은 계속해서 득점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뭐 박한부 앞서 말씀드린 세드릭 박한부 선수는 바로 어제 경기에서도 이제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유로파리그에 못 나온 대신 에라랍이라는 베테랑 스트라이커가 유로파리그에서 나왔었는데 그 선수도 득점을 했고요. 그리고 넓게 보면 이제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뭐 세컨 스트라이커 이런 역할로도 나오는데 네. 하메스 선수도 어제 이제 황희모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골을 넣었죠. 그렇다 보니까 경쟁자들은 그래도 돌아가면서 골을 넣고 있는데 황의조 선수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험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황의조 선수는 마지막 희망 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로파리그 6차전이에요.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 경기인데요. 그 경기가 뭐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 월드컵 전에 마지막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지를 바꾸려면 프라이부르크랑 이제 경기를 했었잖아요. 네. 지난주에. 그래서 그 경기를 패하면서 올림피아코스가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네. 이미 4위가 확정이 됐고 그래서 사실 6차전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황의조 선수가 이럴 때 기회를 받을 수 있다. 뭐 주전급을 굳이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황의조 선수가 조금 보여줘야 되지 않나. 월드컵 전에 주전 자리를 다시 구축하려면 경쟁에 뛰어들려면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의조, 황희찬 선수 두 선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 선수의 소속팀을 위해서도 또 무엇보다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위해서도 두 선수가 조금 더 분발하고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